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디어 한동훈과 그 아이들이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참고 가만히 앉아 있는 데는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런데 입을 열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 해명을 해야 되는데요. 한동훈과 그 아이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특히 한동훈 측근들이 속마음을 오늘 다 폭로했습니다. 제가 누구입니까? 그래도 형사법 교수 아닙니까? 형사법 전공에 범죄 심리까지 했는데 그들이 워딩 하나하나를 보면요. 무엇을 말하는지를 정확하게 꼬집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백브리핑으로 한동훈 대표가 드디어 자기 속마음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제까지 측근들이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측근들이 이야기를 한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속보가 뜬 거예요. 한동훈의 백브리핑이. 그래서 딱 걸렸다. 네, 딱 걸린 방송 오늘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원래 오프닝 멘트로 짬뽕이라는 걸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짬뽕이 한국말일까요? 아닐까요? 저 사실 짬뽕 한국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짬뽕이요 원래 중국말이었대요. 중국말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차오마멘이라고 하는 중국말이 일본으로 들어가서요. 일본에서 짬뽕 이렇게 발음을 했는데 그게 짬뽕이 됐는데요. 웃기는 짬뽕들 이야기 법무법인 해 정준길 변호사님과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해 대표 변호사 정준길 인사드립니다. 차오메아멘이 짬뽕이라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아이, 모르죠. 중국에는 실제 짬뽕이 없다면서요. 글쎄요, 짬뽕이라는 것은 한글 표현이니까 네. 그런 거 없지 않겠습니까? 네, 일본말로 짬뽕이라고 하는데요. 웃기는 짬뽕들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 혹시 우리 PD님 지금 백브리핑 화면 한 번만 띄워주세요. 오늘 바로 한동훈 대표가 기자들 앞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계속근데 논란이 나오는 이유가 이제 가족의 이름이 등록된 거냐 아니면 왜 사는 건데 그거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말씀드려볼까요? 먼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가름드릴게요. 왜냐하면 당원의 신분에 대해서는 또 법적으로도 그렇고 당으로서의 임무가 있어요. 그게 어떤 위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 문제제기라면 그걸 제가 하나 건건히 다 설명드리는 것도 적절하지 않을 것 같아요. 당무감사에는 손을 불리신다는 언론들이 보도돼 있는데 그건 왜 당시 당원 게시판 의혹의 위법이 아니라면 건건히 설명이 적절치 않다고 했습니다. 네, 정 변호사님. 네. 얘가 자꾸 말을 해요. 네. 근데 둘이 왜 그리 닮았어요? 한. 혹시 남매예요? 모르겠습니다. 방송이 안 꺼지고 있어요. 남매인 줄 알았어요. 네, 정 변호사님. 네. 이 인터뷰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 글쎄요. 그 지금 한 대표 가족이 게시판에 글을 올린 것이 아니라고 하면 깔끔하게 해결된 문제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랬더니 당원 신분에 대해 법적으로도 그렇고 당의 의무가 있다. 위법이라거나 이런 게 아니라면 건건히 설명드리는 거 적절치 않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자,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지금 한동훈의 부인이 당원이에요? 전 모르죠. 한동훈의 장인, 어머니, 장모, 아들, 딸 당원인가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요 무슨 말부터 해야 되냐면 한동훈이가 당원이다 아니다라는 얘기부터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당원이 아닌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깨끗하게 해명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군가가 이름을 도용한 게 돼버리는 거고 당원이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뭡니까? 한 사람이 다 쓴 건지 각각이 다 쓴 건지 이런 부분들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한동훈이 뭐 8명이니 뭐 3명이니 여러 얘기가 있는데 그럼 도대체 그 부인 이름으로 장인 이름으로 장모 이름 같은 이름이 몇 명인지 이런 것도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한동훈 대표가 오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필요한 자중질환 빠질 일 아니다.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무슨 말을 여러분한테 하고 싶냐면요. 야, 이거 정말로 제3자 관찰자적 시점으로 이야기하는 재주가 뛰어나다. 뿐만 아니라 위법이 아니라면 아니 왜 위법이 아니에요? 자, 위법이 아니라고 했는데 위법이에요. 아니, 그 부분도 지금 찾아볼 거고요. 그런데 측근들이 하고 있는 반응이 더 웃깁니다.
자, 측근들 반응을 보면서요. 우리는 그들이 이제 무엇을 말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정 변호사님. 네네. 최대 화제는 김 여사도 명도 아닌 당원 게시판 미스터리라고 합니다. 무엇이 네네. 미스터리입니까? 자, 지금 현재 당원 게시판 사건이 왜 이리 커졌죠? 누군지 모르니까요. 별거 아닌데 빨리 해명하고 넘어갔으면 간단하게 처리될 문제를 답을 이상하게 하고 평소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이들이 커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쟁점이 뭐죠? 한동훈이라는 사용자 명이 누가 쓴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8명이다. 네, 처음에 그렇죠. 8명이라고 얘기를 했죠. 네. 그러다가 이제 한동훈 대표고 73년생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것도 누가 밝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족으로 그럼 이름으로 올라온 글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아무 대답을 하지 않잖아요. 아니죠. 동명이인이라고 했잖아요. 아니 그런 얘기도 정확하게 하지 않았다니까요. 네. 더군다나 이제 문제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그건 가족들이 당원인지 아닌지는 얘기해줘야죠. 그렇죠? 어? 그다음 세 번째는 지금 당무감사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러는데 안 한다고 계속 나오고 그렇죠. 있습니다. 당원들은 당연히 빨리 진상을 규명해서 해명을 해서 혹시라도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하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다들 생각을 하는데 아니 뭐 당무감사에서 경찰 수사를 기다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좀 걱정 반 우려 반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까 멘트 중에 보니까 이런 말도 있었어요. 경찰에서 조사하고 있는 거니까 그걸 기다려보면 되고요. 네. 그리고 허위사실 유포는 다 저희가 문제 삼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아니 근데 지금 당에서 위법이 있다면 당에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그래 놓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위법이 있다면 철저히 수사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법적 조치를 예고했으니까 법적 조치를 해야죠. 법적 조치를 해야 수사기관이 위법이 있으면 수사해서 진실을 밝힐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말은 뭔가 고소를 할 것처럼 얘기를 해놓고 법적 조치를 할 것처럼 얘기를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수사기관에서 뭔가 결과를 밝힐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매우 이상한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경찰 수사 진행 과정 짧게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지금 경찰이 현재 국민의힘의 그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에 대한 증거 보존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증거 보존 조치를 요청한 것은 지난번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압수수색을 할 예정이니까 증거 인멸하지 마라는 얘기죠. 증거 보존 조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날려버렸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증거 인멸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사실은 우려할 바가 벌써 나타났어요. 그 김건희 여사 목에 뭐 개줄 묶어야 한다라는 그걸 없어졌거든요. 누가 없앴는지, 당사자가 없앤 건지, 글 올린 당사자가 없앴는지, 당에서 조치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가족 명의로 된 것들도 현재 없어졌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추가적인 증거 인멸이 될 문제점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고발이 맨 처음에 한동훈 이름으로 된 것만 고발이 된 게 아니라 지금 가족 명의로 된 것도 고발이 됐습니다. 정통망법 위반, 비밀 등의 보호 위반으로 됐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가족 명의로 된 게 누가 작성한 건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가족들이 당원인지 아닌지도 좀 불분명하고 같은 시간대에 계속 올라온 걸 보면 한 사람이 쓴 거지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이름으로 쓴 것도 아닌 거로 보이기 때문에 정통망법 위반 제71조에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근데 그 사건 조사를 다음 주 화요일, 오늘 내일이네요. 내일 금요일 오후에 다시 지금 추가적으로 고발인 조사를 한다라고 합니다. 상황이 이 정도 됐으면요, 이거는 위법한 상황이에요. 한동훈 대표 검사 시절에 나름대로 사건 잘 처리하고 똑똑하다고 소문이나 있는데, 아니 딱 보면은 이게 지금 위법이라서 수사기관에서 기소될 만한 사건인지 아닌지 그것도 파악 못하면 보통 문제가 아니죠. 자, 시청자 여러분, 지금 한동훈 대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위법이 아니라면 건건히 설명이 옳지 않다. 적절치 않다. 근데 이게 위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 심리 상태와 정신 상태가 사실은 전 더 의심이 가고요. 더 나아가서 대통령과 영부인을 향해서 엄청난 모욕과 그리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는데 위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정말로 위법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런 행동을 막 했다는 그런 이야기일까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그러면 한마디를 더 하면 그럼 위법이면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게 위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대잖아요, 단장님. 위법이면 설명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위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아니, 자,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 댓글 남겨주십시오. 저렇게 글 쓴 것이 위법이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친구들 잘 만나야 된다. 그 친구와 같은 무리에서 놀다 보면 그 사람들과 같은 생각을 한다라고요. 근데 특이한 것은 한동훈과 그 아이들은 생각이 정말 똑같습니다. 지금 경찰은 수사를 하고 있고요. 오상종 단장은 조사를 또 받을 건데요. 내일 오후입니다. 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압수수색에서 망신당하는 것보다는 원래는 그냥 아예 죄송합니다 하고 진짜 엎드려 절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무감사해서 빨리 진상을 확인한 다음에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그죠? 그래서 대국민 사과를 하고 당원들한테 사과하고 그래서 일신하겠다 이렇게 해야지 정리가 되죠. 이거 지금 한 다음 주 화요일쯤 서울경찰청은 금일 오전 9시 국민의힘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했습니다. 막 이러면서 아유 창피해라. 파란 거 막 들고 들어갔다 나오고 이런 거 꼭 우리가 봐야 됩니까? 이재명이 선고하는 날 만약에 압수수색 당하면요. 이재명 선고가 죽어요. 그렇죠. 화요일 날이 선고죠 지금. 월요일이 선고. 월요일. 네. 아유 그럼 설마 월요일 날 압수수색하진 않겠죠? 네, 시청자 여러분은 저하고 생각이 똑같으시네요. 위법이 맞죠? 네. 여러분 위법이 맞는데 왜 위법이 아니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방금 제가 걱정하는 말을 했죠. 만약에 월요일이라도 압수수색하게 되면은 진짜 선고 나오는 거 이재명의 선고보다 당사 압수수색이 더 망신 아닙니까? 그걸 보고 도구 망신이라고 하는데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네. 드리면요. 지금 이재명 재판은 지금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재명은 나오지 않고. 네. 압수수색은 뭡니까? 막 파란색 들고 다니는 이런 게 사진으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압수수색은요, 오후에 안 해요. 언제 합니까? 오전에 하죠. 아침에. 그러면 어느 게 먼저 보도가 되겠어요? 우리 국민의힘 압수수색이 먼저 보도될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은 그걸로 먼저 덮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이 룰루랄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도구 망신 당하지 말고 빨리빨리 이 부분을 당대표로서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데요. 장해찬 전 최고는 문제없다는 친한계, 땅에 머리 박는 타조 정치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타조가 정말 엉덩이가 엄청 커요. 근데 머리가 타조가 생각보다 작은데요. 타조가 겁이 나면 머리를 쑥 숨기고 엉덩이를 그렇게 들어댄 다음에 낑낑 그래요. 타조가 진짜 그래요. 그런 다음에 자기가 안 보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타조 정치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게 가린다고 가려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지금 여러분 제가 보여드리는 걸 보면요. 이제 더 어이가 없을 겁니다. 한동훈과 그 아이들 중에서 특히 첫째 아이인지 둘째 아이인지 모르겠지만 김종혁 최고의 발언을 보겠습니다. 대통령과 여사 비판이 잘못이냐? 당원 게시판 감시 못한다. 익명 비판이 무엇이 잘못이냐? 당무감사 할 수 없다. 대통령과 여사 비방글 당무감사 불가능하다. 비판하라고 만든 게시판이다. 당원들 익명 게시판 상대로 당무감사라니 느닷없이 웬 뒤통수냐. 단장님. 네. 이거 뭡니까? 글쎄요, 좀 OX로 좀 간단하게 좀 물어봐 주시면 안 되나요? 잠깐 설명을 먼저 좀 해주세요. 네. 김종혁은 지금 어떤 이유에서인지 처음부터 한동훈이라는 당원이 8명이라고 얘기했는데 전혀 확인이 안 된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서 오히려 대통령 여사에 대한 비판을 할 수 있는 거라고 하면서 당원 게시판은 비판하라고 있는 건데 거기에 글 쓴 거를 문제 삼아서 당무감사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김종혁 최고위원이 그래도 아주 큰 그죠? 이 언론사에서 나름대로 그죠? 승승장구했던 사람 아닙니까?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상하게 이 정치판에 와가지고 그죠? 뭘 잘못 배운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의 측근이라는 소리가 그렇게 듣기 좋은지는 모르겠으나 그것 때문에 선악을 구분 못하고 흑백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것은 그죠? 기자 출신으로서 저는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OX로 이 부분을 설명을 한 뒤에 조목조목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정준길 변호사님과 여러분도 같이 OX 답을 해주십시오. 지금부터 질문을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당원 게시판에서는 대통령과 여사를 비판할 수 있다. 자, 비판할 수 있다. OX. 당원 게시판에서는요, 여사님과 대통령을 비판할 수 있다. OX.
비판할 수는 그렇죠. 있다. 당연히 비판할 수 있죠. 근데 거꾸로 비판하는 글만 쓰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비판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김종혁 최고위원이 오늘 한 얘기 중에 딱 절반만 맞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바로 이 얘기죠. 그죠? 네. 그렇죠. 비판이 잘못이냐? 맞아요. 비판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질문 나갑니다. 당 게시판에 대통령과 영부인을 명예훼손하고 모욕하고 또 거짓말을 써도 된다. 하나 둘 셋 해주세요. 자, 시청자 여러분에도 하겠습니다. 당원 게시판에 대통령과 영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도 하고 허위사실 유포를 해도 된다. 하나, 둘, 셋. 안 되죠. 비판할 수 있는 자유 있고 자기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자유는 있지만 대한민국에서 그렇다고 뭡니까? 타인의 인격을 그렇죠? 침해해서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흔히 말하는 모욕적인 그렇죠? 또는 명예훼손적인 더군다나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명예훼손을 하는 그런 행위는 불법으로 처벌을 받는데 아니 여사를 비판할 수 있다고 해서 불법적인 그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그리고 모욕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X입니다. X. 네, 시청자 여러분도 지금 우리와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데요. 어떤 분이요, X가 안 보인대요. 네? 그러니까 동그라미는 찾았는데 X를 못 찾아서 고표 이렇게 써서 올렸습니다. 여러분, 비판과 비난은 다릅니다. 그리고 욕을 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하고요. 더 나아가서 허위사실 유포하는 것은 당원 게시판에 써서 안 되죠.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들과 똑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당원은 대통령과 영부인이 잘 되기를 바라는 글들을 쓰고 격려를 하고 만약에 비판을 하려면은 당당한 비판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올라온 글에 위법 행위가 없었다. OX. 하나, 둘, 셋! 말씀해 주세요. 네,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이재명이 명예훼손 허위사실 공표로 집행유예 선고받았는데 내용의 두 가지가 뭡니까? 골프를 같이 쳤는데 같이 안 쳤다라고 해서 그게 허위사실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 국토부에서 뭐 이렇게 강요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해놓고는 뭐 협박당했다 이렇게 표현한 부분이 허위사실이라고 됐지 않습니까? 자, 한동훈이라는 사용자 명의로 올라온 글들 중에 여러분들 한번 판단해 보세요. 윤석열이 이재명을 찌시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냥 이재명이라고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이재명에게 차기 대통령을 약속했다. 그런 적 있습니까? 이거는 OX가 명확하잖아요. 약속을 했다 안 했다라고 OX가 판단이 되는데 차기 대통령을 약속했다. 이거 완전 새빨간 거짓말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재명에게 항복했다. 이 새빨간 거짓말 아니에요? 윤석열 당선인이 이재명에게 구걸했다. 이것도 거짓말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재명에게 충성맹세했다. 이거 거짓말 아니에요? 허위사실이죠? 응? 이재명에게 대통령이라고 호칭한 적이 있다.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자,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읽어준 내용들을 보면 이거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이고요. 지금 그 공직선거법에서 이재명이 거짓말한 거랑 여기서의 허위사실 유포랑 비교를 해보면은 오히려 이게 더 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팀에서 말입니다. 검사 때도 수사는 한동훈이 다함, 유는 술만 먹음. 이거 좀 지나친 비방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명백한 이것도 허위예요. 어느 검사가 수사하는 시간에 술 먹고 있겠습니까? 이렇듯이 내용들을 보면 뭡니까? 불법임이 너무나도 명백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온 글에 위법행위가 없었다? 없었다면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언제 있으면 저한테 좀 연락 주세요. 제가 바로 찾아가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의 요청에 의해서 O는 1번, X는 2번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아, 그래요? O는 1번, 네. X는 2번입니다. 그럼 네 번째 질문입니다. 네네. 설사 가족이 썼다고 해도 네. 아무 문제가 없다. 자, O는 1, X는 2. 하나, 둘, 셋. X죠, 당연히. 네, 설명해 그렇죠. 주세요. 자, 가족이 썼다고 해서 문제가 없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족들이 당원 맞습니까?
같은 시간에 계속 연달아서 비슷한 내용의 비판적인 글들을 그렇게 올리는 것이 과연 여러 사람이 돌아가면서 실질적으로 본인이 올린 것일까요? 그죠? 이재명이 말입니다. 실패한 교사 주장과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이 뭐라고 얘기해서 자기는 이 위증교사를 실패했다. 위증교사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라고 하니까 위증교사 시도한 것 자체를 인정한 것처럼요. 가족이 썼다 해도 문제없다라는 이 말을 함으로써 가족이 썼다는 걸 인정을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장해찬 최고위원이 이걸 드루킹 사건의 재판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게 다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떻게 가족이 썼어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네, 맞습니다. 여러분 가끔 아이들끼리 싸우다가 이런 말을 하죠. 그래, 그거 했다면 그게 뭐가 문제인데? 여러분 그런 싸움 많이 보셨죠? 해보기도 하셨죠? 그래, 내가 했다면 그게 뭐가 문제인데? 그거 했다면 뭐가 문제인데? 하는 사람이 가끔 범인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표현이 너무 이상해요? 가족이 썼다고 해도 뭐가 문제냐? 문제죠. 문제죠. 5번째 질문입니다. 정당법 때문에 이건 확인할 수가 없다. 네. O 1번, X 2번입니다. 정당법 때문에 이건 확인할 수가 없다. 하나, 둘, 셋. X입니다, 당연히. 네, 설명해 주세요. 일단 먼저 물어볼게요. 당에서 옆에서 한동훈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동훈 동명이인은 어떻게 확인했어요? 정당법 때문에 확인 못한다며요. 그럼 스스로 정당법을 위반했다는 건가요? 정광재 그 대변인이 당원 아닌 장해찬이 당원 게시판 정보를 자력으로 획득했을까 이런 얘기했는데요. 이거 진짜 적반하장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지금 뭐냐면 장해찬 최고가 혼자 직접 얻은 게 아니라 뭐 이모 기자 이런 여러 사람들이 지금 해가지고 자료들을 지금 만들고 지금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정당법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정당법에 보면은요, 당원 명부는 재판상 요구하는 경우 선관위가 확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람을 강요당하지 않는다 이래요. 강요당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뭡니까? 안 보여줘도 된다는 거죠.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뭡니까?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보여줘도 되는 거죠. 그죠? 법원이나 선관위가 요구하면 보여줄 의무가 있는 거고 그 이에 다른 사람이 보여달라고 하면은 보여주지 않아도 되는데 억지로 보여달라고 할 때 안 보여줘도 된다라는 얘기에 불과해요. 그 다음에 그럼 수사기관이 어떠냐?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를 위해서 당원 명부를 보여달라고 하면 내가 강요당해서 안 보여줄 수는 있지만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오면 뭐예요? 보여줘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당법 때문에 확인 못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거짓이에요. 다시 설명드리지만 다른 사람한테 열람을 강요당하지 않는 거지 내가 필요해서 보는 거를 뭡니까?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당법 때문에 확인 못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완전한 X다. 네. 마지막 질문 나갑니다. 여러분, 당에서는요, 당무감사 할 수 없다. 이거 당무감사 대상 아니다. 당무감사 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당무감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1번.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2분이 아니고 2번. 자, O 1번. X 2번. 하나, 둘, 셋. 뭐 다시요. 그러니까 당무감사를 할 수 있다면 O예요. X예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다시 할게요. 네. 당무감사를 할 수 없다. 네네. O면은 1번. 네. X면은 2번. 네네. 하나, 둘, 셋. 할 수 있습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당무감사위원회 규정 제14조를 보면은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많은 분들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다가 거짓이니까 할 수 있다예요. 할 수 있다. 자, 당무감사위원회에서 지금 당무감사를 할 수 있는 대상에는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처 당직자가 포함되어 있어요.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처 당직자가 포함되어 있고요. 지금 이 당의 당원 게시판은 뭡니까? 홍보국인가에서 담당하도록 돼 있어요. 중앙당 홍보국장. 제12조 제8호를 보면 당 공식 온라인 매체 관리 및 운영은 중앙당의 홍보국장이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중앙당의 사무처 당직자가 그렇죠? 당규를 위반하거나 사회적 무리, 비리, 비위 등 부정사건과 관련된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보세요.
우리 국민의힘이 왜 여당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당원이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대통령이 당원인 그 당원 게시판에 대통령과 영부인을 비난하는, 집중적으로 악의적으로 비난하는 글들이 계속 올라와 있는데, 그 글들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은 중앙당 홍보국장이 당 공식 온라인 매체 관리 운영에 잘못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당무감사 규정 제14조에 따라서 적어도 중앙당 홍보국장을 뭡니까? 당무감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무감사 할 수 없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새빨간 거짓말이다. 네, 시청자 여러분, 당무감사는 할 수 있습니다. 지금요, 춤 한번 추고 갈까요?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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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우리 여러분하고 저하고 생각이 똑같았습니다. 여러분도 방송 보시다가요, 지금 중간에 잠시 이렇게 그냥 같이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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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하고 잠시 행복한 춤을 추세요. 생각이 똑같은 사람들끼리 방송을 하고 방송을 본다는 것만큼 행복한 시간이 없습니다. 정준결 변호사님께 제가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네네. 혹시 이렇게 계속 주장했던 김종혁 최고위 아십니까? 네. 알죠, 알죠. 잘 아십니까? 네네. 여러분, 김종혁 최고위에게 지금 전화 한번 걸어보는 거 어떨까요? 한번 거는 거 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한번 걸어보십시오. 거는 동안은 저는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전화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방송인 거 고지하세요. 네. 여보세요? 예, 김종혁 우리 최고위원님 정준길 변호사입니다. 어디요? 정준길 변호사예요. 정준기 변호사님? 예, 예. 아이고 오랜만에 다녀오세요. 예, 잘 지내시죠? 요즘에 뭐 많이 바쁘신 것 같던데. 예. 아이고 정 변호사님 어떻게 지내세요? 예, 예. 그래요. 다름이 아니고 제가 지금 지금 유튜브 방송에서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네. 요번에 당 게시판 문제 때문에 말씀을,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하셔서 몇 가지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아니 그건 상관없는데 지금 여기 지하철이니까 제가 내리고 전화 드릴게요. 아, 그러세요? 예. 지하철 아니에요. 아, 예. 한 몇 분 정도 있다가 전화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10여 분? 알겠습니다. 네. 근데 왜 무슨 일 그걸 어떤 거 지금 게시판 관련해서? 그렇죠. 당원 게시판 감사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익명 비판은 잘못이 아니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여쭤보려고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전화 기다리겠습니다. 네. 일단 본인과의 전화 연결을 할 수 있다면 나중에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시죠, 뭐. 네. 갑자기 뭔가 전화 안 오는 건 아니겠죠? 네. 그런데 자, 이게 누굽니까? 조경태 의원, 이거 뭡니까? 네. 조경태 의원이 남의 당에 지나친 애정과 사랑을 안 보내도 된다.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 장해찬 최고가 정말 하루에도 한 10개, 20개씩 막 방송에 나오면서 열심히 지금 당 게시판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게 보면 가장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전사인데, 아마 한동훈 대표와 주변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친한계의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는 조경태가 오늘 한마디 했습니다. 아니 우리 당 탈당한 사람 아니에요? 남의 당에 너무 지나친 애정과 사랑을 안 보내도 우리 스스로가 우리 당을 내부적으로 혁신하고 변화하고 개혁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야, 장해찬, 당신 우리 국민의힘 당원 아니잖아. 우리 당원도 아니면서 우리 당 내부 얘기하지 마. 이거죠. 그죠? 네, 그런데 이 조경태 이분이 항상 우리 당이었습니까? 아니죠. 조경태가 온 지 지금 이제 몇 년 됐습니까? 우리 당에 와서 벌써 2번 당선이 된 건가요? 그런 것 같네요. 여러분, 조경태라는 분은요, 원래 민주당에서 왔는데 장해찬 최고위에게 남의 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요, 이분도 오늘 적반하장이네요. 그런데 자, 정광재 대변인이 또 뭐라고 했습니까? 당원이 아닌 장해찬, 당원 게시판 정보 자력으로 획득했을까라고 했는데요. 이 정광재 이분은 지금 오상종 단장에게 고소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당원이 아닌 장해찬, 이거 너무 유치한 얘기 아닌가요? 그러게 말입니다. 지금 아니 이게 뭐 좀 당원 아닌 것도 문제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장해찬 최고 같은 사람이 당 밖에 있는 게 지금 문제 아닙니까? 응? 오히려 정말 좋은 어떤 제안을 해줘서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이렇게 복당시켜 줄 생각은 하지 않고, 아마 지금 조경태 의원이 이렇게 얘기한 거 보니까
절대 우리 장해찬 의원 복당시켜주지 않을 것 같다. 한동훈이 당대표로 있는 한은. 그렇죠? 그러면 장해찬 최고를 우리 당으로 데려오는 방법은 뭡니까? 당대표로 바꿔야죠. 그렇죠? 근데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당원 게시판을 보면서 한동훈과 그 측근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면서 그 속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 한동훈의 워딩을 보면서 속마음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인 그론 당원 게시판 의혹에 위법이 아니라면 껌껌이 설명 적절치 않아. 즉 위법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김종혁의 이야기를 보면요. 대통령 비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뿐만이 아니라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익명 비판이 잘못인가? 근데 이거 익명 아니었습니다. 원래 익명 게시판 아닙니다. 그렇죠. 익명 게시판이 아니에요, 사실은. 네. 그리고 비판하라고 만든 게시판이다 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와, 자기들 면피하느라 정신이 없다. 이건 무엇을 뜻하는 건지 아세요? 어머, 내가 이거 있잖아. 빨리 해명을 해야 돼. 그런 모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람들의 해명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특히 뭐라고도 하냐면요. 얼마 전 제가 다른 민생 질문을 받으면서 지나간 것을 가지고 마치 회피한 것처럼 만들어 돌리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거 그 러닝 도망갔다고 하는 거죠. 누가 그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거 누가 하냐면요. 장해찬이 시작했어요. 그리고 불필요한 자중질환 빠질 일이 아니다. 불필요한 자중질환이 아니고 대통령과 영부인을 요구를 한 겁니다. 자, 아니, 지금 본인이 설명을 안 해서 지금 계속 자중질환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장해찬 지금 최고가 고소하라고 해도 고소 안 하고 있죠. 그러게요. 이 자리에서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도 법률가지 않습니까? 주변에도 법률가들이 있는데 잘못된 것 같으면 아니 장해찬 최고가 야 나 고소해라고 지금 며칠째 저러고 다니는데 저거 고소 못하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아내 진흥정 변호사 이름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서 아내와 이야기를 나눠봤느냐 질문을 하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아내와 이야기를 나눠보셨어요? 라고 하면요.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와이프는 아닙니다. 이게 정상적인 답변이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가름하겠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걸 보니까요. 무슨 말이냐면요. 불필요한 자중질환에 빠질 일이 아니다. 또 마치 회피한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다. 또 있어요. 당원 신분에 대해 법적으로 그렇고 당의 의무가 있다. 아니 근데 8명의 당원은 어떻게 알았어요? 그리고 73년생이 아니다는 어떻게 알아요? 이거 알아본 거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미 경찰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당무감사에는 선을 그었대요. 여러분은 지금 한동훈 대표의 답변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자, 정 변호사님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네, 그건 말로 하든지 관계없이 우리가 어린애들이 그쵸 뭐 몰래 뭘 훔쳐 먹거나 뭘 깨트리고 난 다음에 네가 그랬어 그럼 아니에요라고 말을 하지만 여러 가지 정황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면 한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보통 애는 그래도 뭐 그랬었으니까 귀여운데 명색이 당 대표인데. 저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본인 이름으로 돼 있는 것은 불법적인 어떤 표현들, 명예훼손 내지 모욕에 해당하는 것들이 너무 많고 그 다음에 가족 명의로 돼 있는 글들이 그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같은 사람이 가족 명의로 돼 있는 것들을 순차적으로 이렇게 한 사람이 사용한 것은 그죠? 정통망법 위반의 불법 행위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저는 한동훈 대표나 그 주변 측근 사람들이 첫 번째 지금 한동훈 대표의 가족들이 당원인지 여부부터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당원이 아니다 그럼 너무나도 명백해지지 않습니까? 당원이 아닌데 그 사람들 이름으로 썼으면 누군가가 그 명의를 도용한 게 명백하잖아요. 네. 응? 네, 시청자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한테 진짜 부탁 하나 드릴게요.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이고요. 제가 지금부터 광고를 할 건데요. 광고하는 동안 나가시면요. 저 정말 서운해요. 지금 1,800명이거든요. 근데 광고하는 동안 막 숫자가 빠지면 제가 울 거예요. 근데 광고 끝나고 바로 다시 한동안 워딩 분석을 하면서 제가 심리 분석 조목조목 해드릴 테니까요. 자, 광고하는 동안 나가지 마세요. 약속! 약속하면 1번 눌러주세요. 지금 산도라지 광고인데요. 제가 도라지를 지금 떠먹었어요. 진짜 떠먹었습니다. 정말 떠먹었는데 산도라지 광고 문장이 어디 갔나 여기 있네요. 네, 산도라지 광고
100% 국산 건도라지, 태백 산도라지 골드. 기관지 건강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 당뇨, 고혈압, 면역력 강화가 필요하신 분에게 추천드립니다. 여기에 더해 사포닌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기침과 천식에도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요. 하루 한 스푼으로 간편하게 섭취 가능한 태백 산도라지 골드를 아토 시청자, 구독자 한정 3+3 총 6개월분을 구입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 태백 산도라지 골드를 구매하실 시청자분들은 전화번호까지 공개되어 있네요. 010-7262-4455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네, 저 지금 사실 한 숟가락 떠먹었어요. 광고 끝났습니까? 말해도 됩니까? 예. 네. 여러분 안 나가고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광고하고 난 뒤에 사람들이 사라지니까요. 너무 슬프더라고요.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제가요, 하고 싶은 말이 진짜 있었어요. 이거는 제가 이 멘트를 하고 계속 넘어갈 건데요. 여러분은 당원 게시판에 저렇게 쓴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이제 지금부터는 제가 유여회의 적반하장에서 유여회의 생각을 잠시 이야기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당원 게시판에 저런 글을 쓰면 어떠냐라고 하는데요. 당원 게시판은 당원입니다. 우리 집이에요. 특히 우리 집이란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영부인, 우리는 모두 한 식구예요. 자기 식구 욕을 그렇게 쓰는 것은 좋은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잘하시기를 바라는 글과요, 뭐 개목줄 이런 건 잘하기를 바라는 글이 아니에요. 그건 조롱입니다. 거기다가 모욕입니다. 인격 모독이에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당에 우리 엄마를, 자기 부모를 정말, 이건 배신자 수준이 아니고요, 폐륜하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당의 엄마를 탄핵시켜? 그게 인간이야? 어떻게 그런 짓을 해?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런 글을 쓰는 걸 보면서 사람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괜찮아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건 우리와 결이 다른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 안에는 우리와 결이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우리가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동훈의 지금 반응을 보면요, 한동훈과 그 옆에 있는 한지아 그리고 김종혁의 반응을 보면요, 당원이 무엇인지, 당이 무엇인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누군지 아무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어쩌면 그들은 이준석과 이재명과 함께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사실 조국이가 이 틈에 드디어 탄핵 소추안 초안을 공개했어요. 그런데 3년은 너무 길대요. 더 기가 막힌 건요, 조국이가 탄핵시키겠다고 이걸 들고 나오고 초안을 만들었지만, 여러분 혹시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초안 누가 만들었는지 아세요? 정 변호사님 기억나십니까? 네. 누구였습니까? 금태섭이요. 네. 여러분 탄핵 초안을 금태섭이 만들었었어요. 근데 기가 막힌 건 그 금태섭이 결국은 국민의힘 근처를 왔다리 갔다리 했었다는 거죠. 보수인 것처럼 하면서. 그걸 또 다 까먹었었어요. 조국이 탄핵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조국도 국민의힘에서 받아주실 겁니까?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냐면요, 저렇게 이상한 사람들을 아무 생각 없이 받아준다는 거예요. 이현주. 여러분 이현주. 탄핵 때 그렇게 자랑했던 그 사람을 받아줬었잖아요. 아니, 그 보수의 여전사라고 박수 쳤던 분들도 계세요. 자, 조국 오늘 탄핵 소추안 소개해 주세요. 네, 근데 일단 여러분들께 얘네들 그 특별위원회 이름이 뭔지 아세요?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래요. 이름이요? 네, 네.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 아니, 대통령제에서 헌법에서 5년 임기를 보장하는데 5년 남은 기간 안에 끌어내리겠다라는 거잖아요.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 근데 말입니다, 지금 조국이 말입니다, 2019년 12월에 기소가 됐어요. 4년 2개월 만에 항소심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죠? 그리고 2024년 2월 8일 날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실형 선고됐어요. 그래서 법정 구속을 면했는데 벌써 9개월이 됐어요. 보통의 경우에는요, 한 6개월 정도 되면은요, 형사사건 상고심에서 결정 나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도 안 나고 가고 있어요. 안 나고 있어요. 진짜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3년은 보장된 건데 그거를 너무 길다고 끌어내리려는 것은 불법적인 거고요. 그리고 항소심에서 2년 이미 선고받았기 때문에 빨리 지금 뭐예요? 구치소 가서 감옥 가가지고 콩밥 먹어야 할 사람은 조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10개월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댓글을 제가 잠시 보니까 저와 너무 공감하는 생각들이 많아서 제가 댓글에 대한 이야기 하나만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중도 보수라는 말 좋아하세요? 합리적 보수라는 말 좋아하세요? 저는 그런 말 되게 싫어해요. 합리적 보수? 중도 보수? 중도? 여러분 중도가 어디 있습니까? 중도라는 건요. 고속도로 가운데 길로 가면 교통사고 나요. 좌측, 우측 둘 중에 하나로 가는 거예요. 상행선, 하행선. 중도가 어디 있습니까? 합리적 보수, 중도 보수, 그리고 중도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식구 마음을 챙기지도 못하는데요. 원래 제일 나쁜 남자가 뭔지 아세요? 밖에선 잘하고 집에 와서 못하는 남자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 마음 알지 않냐? 알기 뭘 압니까? 가족을 못 다루는데요. 자, 그래서 지금 조국이 만들었던 그 탄핵소추안 초안에서 뭐가 지금 눈에 보입니까? 글쎄요, 뭐 7개 항목에서 모두 15개 사유를 했는데요. 자그마치 115페이지 분량이라고 합니다. 뭐 7개 항목이 뭔지를 제가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리진 않겠는데, 뭐 여기서 지금 문제 삼은 거를 보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들이 여러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국회의원 선거공천 개입, 명시 지시 의혹, 대선 여론 조작 뭐 이런 것들, 그리고 24번에 걸친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망라해놨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참 이해도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떤 탄핵소추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혹시나 저는 뭐 탄핵소추안이 통과도 안 될 거지만 혹시나 만에 하나 탄핵소추안이 가더라도 이거는 뭐 헌법재판소에서 100% 기각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요 조국이가 탄핵소추안을 발의를 했지만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이재명은 자기 재판에 관심이 있고요. 국민의힘은 지금 당원 게시판에 관심이 있고요. 조국 혼자서 그냥 지금 죄송하지만요, 그냥 쇼하는 거예요. 조국이 좀 뜨고 싶은데. 실내 방송 대국은 무슨 방송 대국이요. 여러분도 저하고 똑같은 생각이십니다. 맞습니다. 저는 보수입니다. 저는 10번 물어도 보수고요. 괜히 중도 보수 아니면은 뭐 선진 보수, 합리적 보수, 무슨 합리적 보수예요. 보수라는 단어 안에는 그 많은 아름다운 말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을 그럴싸하게 바라는 사람들은 뭔지 아세요? 포장을 하는 것은 안에 내실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 보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이 와중에 정말 이상한 사람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25일 재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인데요. 갑자기 이번에 여러분 우리 한번 복습 한번 해볼까요? 이재명은 정가가 몇 개? 이재명은 재판이 몇 개? 여러분 복습을 하는 유여해의 적반하장 방송입니다. 바깥에 나가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정가는 4개, 재판은 5개인데요. 이게 너무너무 화가 났나 봐요. 자, 그래서 정치인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다. 선거법 개정을 주장했대요. 이거 왜 개정하자는 겁니까? 글쎄요, 뭐 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을 겉으로 얘기할 때는 말은 그럴듯해요. 자유를 원칙으로 하고 금지를 예외로 하자. 그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입은 풀고 돈은 묵자 이런 얘기입니다. 응? 그리고 근데 지금 현재 이 법은 지나친 규제와 이현령 비현령,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다. 법 적용을 하는데, 그죠? 선관이나 법원, 검찰, 수사기관, 법원이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할 수 있어서 문제가 있다 이 얘기죠. 그래서 정치적 신뢰도가 떨어지는 역기능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죠? 아니 선거를 하면서 당선되려고 말을 하다 보면 말실수도 좀 할 수 있는데 세상에 그런 거를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것이 허위사실 유포다라고 한 다음에 떨어진 사람을 이렇게 형사처벌해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하면 되겠습니까? 이 얘기를 이렇게 애둘러 얘기하는 거죠. 아니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떨어지는 사람은 거짓말해도 되고 허위사실 유포해도 되고 그리고 범죄를 저질러도 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저 진짜 있잖아요. 이재명도 법조인 출신이에요. 근데 제가 PD님께 하나만 요청드리겠습니다. PD님 지금 속보가 하나 떴다 그러는데요. 그 속보가 뭐냐면 윤석열 비방글 수사에 당원 명부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 검색 좀 해서 혹시 보이면 기사 그 화면 좀 보여주십시오. 지금 속보가 떴다고 우리 시청자님이 올려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님들은 정말 대단해요. 이런 것도 바로바로 올려주시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그 우리 오상종 단장의 아주 고발이 정말 날카로웠어요. 그래서 빼도 박도 속보입니다. 네. 단장님 소개해 주세요. 네. 그래서 지금 보존 조치를 요청을 했고 당연히 당원 명부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제가 정당법 말씀드렸잖아요. 강요당하지 않는 거지만 자발적으로는 뭡니까? 보여주거나 제출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당원 명부 제출하지 않기로 한 거죠. 그죠? 강요한 것도 아닌데 당원 명부를 제출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당연히 이제 어떻게 돼요?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급받아서 당에 압수수색 영장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협조 의무 없는 거 맞아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지만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와가지고 내놓으라고 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지금? 네, 여러분 이 부분은 속보가 떴기 때문에 제가 방송 중이지만 이 부분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속보가 나왔었죠. 한동훈 당대표가 당원 게시판 의혹이 위법이 아니라 설명을 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가름을 하겠다. 그러면서 경찰 수사 중인 사안이라면서 당무감사에서는 선을 그었어요. 자, 당무감사는 선을 그었습니다. 근데 지금 단독이 떴습니다. 윤석열 비방글 수사에 당원 명부 제출하지 않기로. 무슨 말이냐면요. 당원 명부 좀 내주세요. 경찰이 되게 점잖게 얘기한 거예요. 예를 들면 안녕하세요. 저희가 수사를 해야 되니까 당원 명부를 국민의힘에서 제출해 주세요. 이런 건데 당원 명부를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는 거예요. 지금 문재인과 그 가족들도요. 문다혜가 수사에 협조 안 하고 안 가지 않았습니까, 단장님? 그렇죠. 네, 그런데 당원 명부를 달라고 하는데 제출하지 않으면 이제 강제로 영장을 치겠다는 거예요. 아까 저희가 설명했죠. 그렇죠. 만약이라도 25일 날 이재명이 판결 나오기 전에 당사 압수수색이 먼저 나오게 되면 망신도 이런 도구 망신이 없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압수수색을 갖다가 지금 나오라고 하는 건지 아주 민주당이 좋아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신문인지 모르겠는데 무슨 의혹 미궁 빠이나 저거는 완전히 그러니까는 그 기자가 개념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지금 수사의 당원 명부는 뭡니까? 제출을 강요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제출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러면 수사기관에서 볼 방법이 없느냐? 그게 아니고 수사기관에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그래서 가서 뭡니까? 집행을 하면 돼요. 그러면 금세 나오고 자료 확보하면 불과 1시간도 안 돼서 한동훈이나 한동훈 가족 명의로 글 올린 사람이 실제로 누구인지 한동훈 가족인지 한동훈인지 여부 또는 누가 다른 사람이 한동훈 가족인데 혹시라도 누가 한 사람이 다른 사람 걸 이용했는지 여부나 이런 것들이 IP 주소 추적 등을 통해서 전부 다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저기 뭐 보면은 경찰 조사라도 한 가족 개입 파악 불가 전망했는데 저거는요 말 그대로 김종혁이 원하는 것일 수 있는 거죠. 한 대표의 측근들이 원하는 것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1차 고발을 통해서 한동훈 명의로 된 어떤 글들이 명예훼손 또는 모욕으로 고발이 됐기 때문에 한동훈으로 글 올린 사람 누군지 금세 특정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한동훈 가족 명의로 올린 글은 그 글 자체의 표현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까지 보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글이 기본적으로 다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고 한동훈을 이렇게 축혀 세우는 그런 내용들인데 그것들이 연달아서 집중적으로 시간대가 밀접하게 올라온 것으로 봐서 한 사람이 쓴 게 아니라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어떤 그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이용을 해서 썼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통망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근데 정통망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가 딱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가족들이 맞아. 그런데 내가 쓰라고 했다, 승낙했다라고 하면 형사처벌은 안 되겠죠. 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결론이 난다라고 한다면 무슨 얘기입니까? 가족들이
응? 한 사람이 다른 가족들의 명의를 쓸 수 있게 허락을 해서 글을 썼다라는 게 확인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만큼 우리를 안타깝게 만드는 일은 없죠. 그래서 저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창피하고 너무 부끄럽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 이렇게 제출하지 않고 이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진짜 왜 안 주냐? 왜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려고 하느냐?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속보 또 혹시 나오면요. 바로 링크 달아주세요. 방송 중에 바로 할게요. 정준길 변호사님, 김종혁 최고 통화해보세요. 지하철이 부산까지 갑니까? 네. 아니, 아마 전화 안 받을 거예요, 이제. 왜 전화가 안 옵니까? 전화하기로 했는데 기다려줘야죠. 네. 네, 그런데요. 제가 이제 방송 또 계속 보다가 또 네. 속보 들으면 바로 속보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이 정치인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네. 이분은요. 요즘 바빠요. 시장님이 일을 안 하시고 왜 이런 것만 자꾸 하는지. 네. 이재명 법카 사적 유용 혐의 기소 그저 망신주기가 아닌가. 아리송하다. 아니, 아까 유승민이 그랬거든요. 이재명 결과 좋아하지 마라. 윤석열 부부 어떻다냐. 유승민이 이재명 보고 좋아하지 마라 하더니 윤석열 부부 어떻다냐라고 했어요. 네. 이 유승민도 국민의힘 당원 맞습니까? 당원이겠죠. 근데 아니 정치인들이 모두 이재명처럼 교도소 담당이 걷지 않는다는 말은 맞아요. 근데 지금 제가 이거 딱 글을 보니까 우리 홍 시장께서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왜요? 법카로 자기도 걸릴까 싶어서. 법카요? 제가, 아니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거기 아마 누군가가 홍 시장님을 법카 관련해서 고발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네네. 아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 홍준표 시장이 이재명에게 망신 주기 위한 거 아니냐. 네. 이거 사적 유용 혐의 기소 너무하다라고 하는데 네. 여러분 1억이 넘었어요. 네. 기억나시죠? 과일값이 120만 원이었어요. 네. 세탁비도 냈어요. 아니 120만 원이 월 120만 원이 넘었다니까요. 과일값이 월 120만 원이 넘었어요. 세탁비도 냈어요. 자, 그런 사람을 기소하는 게 그저 망신 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홍준표 시장 왜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홍준표 시장이 사적 유용 혐의 기소한 거는 그저 망신 주기가 아니냐. 아니, 차를 관용차로 사가지고 마누라가 혼자 쓰게 만든 거 그러면서 가짜 서류들을 막 만들었잖아요. 여러 서류들을. 지금 뭡니까? 제가 지금 또 오상종 단장과 상의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요번에 이 지금 법카 관련해서 업무상 횡령으로만 지금 기소를 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자, 과일 사는 데 썼어요. 세탁비로 썼어요. 막 여러 가지 그러니까 가짜 쓰고 그러면 속칭 가라라고 표현을 하죠. 가짜 서류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포미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그 포미서에는 과일 상고로 안 적혀 있어요. 작성자가 누구로 돼 있습니까? 공무원으로 돼 있잖아요. 그럼 그 서류는 포미서는 어떻게 돼요? 허위 공문서 작성에 해당하고 쓰면 행사죄에 해당한다니까요. 그럼 얼마 형사처벌 받는 줄 아세요? 7년의 형사처벌 받아요. 근데 저는 검찰에 묻고 싶은 거예요. 왜 업무상 배임으로만 기소를 했냐 이거예요. 업무상 횡령, 업무상 횡령으로만 기소를 했냐. 그게 아니라 이 허위 공문서 작성 동행사죄로도 함께 기소를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추가 고발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요. 김소연 변호사가 명태균이 준석이가 폰 까면 H씨는 확실히 죽겠네라고 했었죠. 그게 무슨 내용입니까? 글쎄요, 뭐 저도 그 내용을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항상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그 얘기를 했죠. 전화하면 전화벨이 따르릉이 끝나기 전에 전화 받는 두 사람이 있다. 하나는 이준석이고 하나는 홍준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 명태균 씨의 말에 따르면 그 홍준표가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계속 전화를 하고 안부를 묻고 그렇게 다정하게 내려가는데 불편하지는 않아 이러면서 전화를 하고 그렇게 다정스럽게 대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중간에 이제 한참 막 경선을 하거나 이런 와중에 좀 영부인을 좀 비방하고 비판하는 글을 올리니까 아마도 명태균 씨가 홍 시장한테 그 부인 까고 그런 건 좀 하지 말라고 조언을 했나 봐요.
그때부터 토라져 가지고 연락을 잘 안 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공천 개입 의혹 관련해서 이준석도 곧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윤상현 의원도 조사를 받나 봐요. 당연히 조사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왜 윤상현이 당시에 국회의원 보궐선거 위원장이었잖아요. 공천관리위원장. 네. 근데 누가 앉혔어요? 이준석이 앉혔잖아요. 이준석, 윤상현, 그 다음에 저기 김영선, 그 다음 저기 명태균과 넷이 짬짬이 해먹은 사건이라니까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냈다 조사해야죠. 네. 혹시 한 번 더 전화해 보시겠습니까? 김종혁 최고에게.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전화해 봅시다. 아까 전화 분명히 본인이 15분 뒤에 준다고 했으니까요. 15분 지났나요? 지났죠, 15분. 이제 전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제출 안 하기로 했는지. 일십이 아니고 까였네요. 근데요. 네.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면 전화를 못 한다고 하지. 네. 한 15분쯤 있다가 전화한다고 해놓고 참 최고위원 자격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기 PD님 이제 영상 아까 그 화면 한 번만 더 띄워주십시오. 아까 여러분과 함께 이제 제가 아까 약속한 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오늘 백브리핑 광경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겠습니다. 옆에 딱풀처럼 한지아 의원이 옆에 붙어 있습니다. 오늘 백브리핑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슬펐습니다. 김종혁 최고가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들도 너무 가슴이 아팠지만 정말 악의적으로 모든 것을 은폐하려고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저는 이 당원 게시판 사태가 이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가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백브리핑 지금 준비되나요? 영상? 네. 백브리핑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이 어이없는 광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까지 아무 말 하지 않고 묵묵부답하고 있던 한동훈 당대표가 백브리핑에서 하는 말들은 워딩을 하나하나 곱씹어 볼만 합니다. 부인 거론하고 있는 당원 게시판 의혹에 대해서 위법이 아니라면 꼼꼼히 설명이 적절치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불필요한 자중질환 빠질 일이 있느냐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재밌어요. 김종혁 15분 지났는데. 그러게요. 사우나 갔다고요? 저는 사실 그래도 방송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미모사님! 감사합니다. 네. 종혁아 창피하다. 네, 지금 영상이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영상을 보면서. 넘기겠습니다. 네, 영상이 지금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논란이 나오는 이유가 이제 가족의 힘이 들어온 거냐, 여부에 따른 건데 그거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말씀해주세요. 그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가름드릴게요. 왜냐하면 당원의 신분에 대해서는 또 법적으로도 그렇고 당으로서의 임무가 있어요. 그게 어떤 위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 문제제기라면 그걸 제가 하나 건건히 다 설명드리는 것도 적절하지 않을 것 같아요. 당무감사에는 선을 보이신다는 언론들이 보도돼 있는데 그건 우리 당 시스템에서 판단하는 것이죠. 당 시스템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해요. 예, 이걸로 혹시 다른 질문 없으세요? 장례찬 전 최고위원에게서 프리핑 운운하면서 계속 의혹을 제기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한테 의혹 많이 제기들 하잖아요. 대표님 사실 그 당원 게시판 관련해서 대표님께서 가족이 아니라고 하면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될 거라는 지적도 있는데 그런 확실한 대응은 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당원 신분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누구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다 얘기해 줘야 되나요?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일부 의원님은 진은정 변호사님 성역까지 특정하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혹시 아내분하고 얘기를 해보셨나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가름할게요. 그 명태균 씨 의혹 관련해서 당내에서 윤한홍 의원이라든지 명태균 씨 회유 의혹이 제기가 됐고 또 윤상현 한기호 의원님 등등 당시 공관위원들도 검찰에 후원 강침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거 관련해서 좀 당이 사실관계를 파악했거나 추후 좀 조사할 의향이 있으신지. 지금 이제 그거는 제가 맡기 전의 상황이라서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바도 없고
그리고 이미 검찰에서 굉장히 수사 중이잖아요. 그걸 당이 뭐 나서서 뭘 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진 않아 보이는데요. 대표님 그 아까 당원신문 관련해서 뭐 나올 때마다 대응할 문제는 아니라고 하셨는데 사실 김대남이나 명태균 관련해서는 이 당적 확인이 다 이루어진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과 비교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당원 평당원의 문제는 아닌 거고요.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그분이 본인이 탈당했다고 얘기했던 거 아닌가요? 그분은? 본인이 탈당했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비공개 회의 관련돼서 여러분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 영상을 보고 난 뒤에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여러분 댓글에 이 영상 보고 난 뒤에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댓글에 좀 남겨주세요. 네, 정 변호사님 어떠십니까? 예, 가래로 막을 수 있는 사건을 점점 키워가지고 요즘 댐이 무너지고 뚝이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대표의 어떤 대응 처신, 매우 오만하고 그리고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당대표직에서 물러나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발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영상을 앞에서부터 쭉 보면서요. 대화를 할 줄 모르는 사람 같아요. 장희찬 최고가 그렇게 하지 않냐 그랬더니 의혹 제기를 많은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아니 질문을 하면 답을 하라고요. 질문에 답을. 제가 만약에 정 변호사님한테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면 영상을 본 걸 답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하니까 거의 사람들은요 유튜브를 많이 보더라고요. 여러분 거의 그 대화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되게 쉬운 거예요. 맞습니다. IP 공개하면 끝나는 거고요. 그리고 누가 했는지 금방 당에서 알아보면 되는 거고요. 우리 질문은 간단합니다. 한동훈 당대표님 당신이 썼습니까? 아니면 당신 가족이 썼습니까? 아니면 해킹 당했습니까? 아니면 누구를 시켰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입니까? 아니 왜 질문을 못 알아들어요? 질문을.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함께 가면 길이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동료 시민 여러분이라는 이상한 진짜 생뚱맞은 말이나 하죠. 동료 시민 여러분이 뭡니까? 동료 시민 여러분. 동료면 동료고 시민은 시민이지. 그리고 우리가 시민입니까? 국민이지. 여러분 아까 댓글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아우 열받아. 네, 정 변호사님 오늘 이제 1시간 방송을 하면서요. 어떠셨습니까? 짧게 마무리해 주세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경찰 수사 결과는 생각보다 신속하고 빠르게 나올 겁니다. 금요일 날 한동훈 대표 가족 이름으로 된 부분에 대한 어떤 고발인 조사까지 마무리가 되면 빠르면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에 압수수색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바로 사용자가 누구인지 특정이 돼서 다음 주가 가기 전에 사건의 전모가 어느 정도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저는 보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6년 탄핵의 과정에서도 태극기를 들고 서 있었고 2017년도에 탄핵이 되고 난 뒤에도 태극기와 여러분과 함께 있었습니다. 저는 보수입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자랑스러워하는 보수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은 부모에게 폐악질을 하고 있는 페루나들을 보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마음이 참 불편합니다. 자식은 그리고 가족은 함께 감싸고 안고 가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만약에 잘못하는 게 있으면요. 잘 하라라고 격려를 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비난을 하거나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께서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원과 당의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을 뽑았던 것이죠. 조국이 탄핵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우리는 탄핵이 무효다라는 책을 이미 썼었습니다. 정 변호사님과 저는 탄핵이 무효라는 책을 써서 다시는 탄핵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원 게시판 걱정하지 마십시오. 정준길 변호사님과 저는 손가락 살인의 시대와 법이라는 책을 써서 모욕과 스토킹의 이제 대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모욕하는 사람들 꼼짝 마입니다. 저희는 모든 것을 다 잡아낼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 함께 보수잖아요. 그쵸? 보수라고 생각하시면 1번을 남겨주세요. 오늘도 많은 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2000까지 한번 올려보고 싶었는데 처음부터 쭉 1700에서 유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유여회가 방송하고 난 뒤에
구독 많이 늘었다라고 제가 자랑할 수 있습니다. 구독 꼭 해주시고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구독 요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또 방송 많이 퍼날라 주시기 약속하시면은 여러분 약속하시면은 또 약속의 1번을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저녁도 좋은 저녁 되시기를 제가 기도 보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찐 보수입니다. 바로 찐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보수입니다. 우리 함께 대한민국을 지켜나갑시다. 정중희 변호사님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